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상론 중에서 간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간목이 갖는 특징은 천간에 10개의 기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떤 상징성을 나타내는 게 간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인간관계에서, 이 가족에서 보면은, 너는 우리 큰 며느리니까 집안에서 네가 일을 잘 처리해야 된다. 그래야 밑에 애들도 너를 보고 배우는 거니까 언행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모든 걸 모범이 돼야 돼. 이렇게 또 부담 주시는 분도 있고, 넌 여기 제목처럼 넌 우리 아들, 넌 우리 집 기둥이야. 이렇게. 물론 그게 상징성이라는 거야. 이제 보통 이 갑이 있으면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잘하게 돼. 요즘에 얘기하면 아이폰 하면 어떤 느낌 드세요? 아이폰. 핸드폰 중에서 최고. 상징성을 갖죠? 삼성 옛날에 지금 애니콜. 그럼 지금 뭐 이러면 이제 요즘에 많이 조금 이제 적어졌지만 옛날에는 애니콜 하면 뭐 이렇게 딱 생각나는 게 핸드폰이었잖아. 그런 식으로 어떤 상징성을 나타내는 게 이제 간목인데, 이 간목의 특징은 이건 이제 간목은 기본적으로 이 땅을, 자, 이렇게 땅을 점유하는 게 아니고 높이를 지향한다. 이렇게 높이를 지향해. 그래서 이게 높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성장하는 모습. 이것이 이제 갑의 모습인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리더십이 있다. 긍정적이다. 왜? 햇볕을 보고 항상 쑥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을목이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상당히 부럽죠. 이 간목이 이렇게 하나 올라가면은 을목은 밑에서 이렇게 아주 작은 화초나 이렇게 잡초, 그 다음에 좀 풀, 덩쿨식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간목이 이렇게 계속 자라가면은 이 을목 입장에서는 햇볕을 가리잖아요. 햇볕을 가리면 내가 성장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 빛을 보기 위해서 이 가지 같은 게 약간 휘어져요. 그러니까 햇볕을 지향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아주 불쌍하게 자라는 풀도 많다는 거야. 간목이 크면은. 그러니까 이제 을목 입장에서는, 을목 입장에서는 이 간목이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잘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간목을 보면은, 을목이 좀 귀찮게 하는 성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자꾸 감고 올라와. 왜냐하면 햇볕을 봐야지 내가 꽃을 피울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간목이 을목을 보면 조금 어떤 부담을 갖고 나를 성장할 수 없게 이렇게 꽁꽁 묶어놓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등락계갑이라, 등락계갑. 자, 이제 그런 상대가 이제 간목이란 거예요, 간목. 그래서 어쨌든 이 간목은 이제 상징성을 나타내고, 이 명리 자체에서 특히 물상에서는 생명체인 목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은 이제 큰원 구조예요.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목은 큰원 구조. 나머지 화, 토, 금, 수는 키우는 구조, 즉 보조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간목에서 보면은 우리 보통 인간이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제 보면은 이 봄철이 되면은 이 간목은 이렇게 많이 성장할 때가 아니죠. 이렇게 작게 올라올 때니까 이때는 철없는 아이를 보시면 돼. 한없이 맑고, 그 다음에 개구쟁이고, 노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공부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철없을 때가 우리가 봄이에요.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이제 청장년 시절이죠. 이제 가을 되면 과일이, 이 간목을 우리가 때로는 이제 과일나무로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열매를 맞아서 열매가 어떻게 완전히 익어갈 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완전 성인. 그러면 이 겨울은 이 간목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땔감으로 쓰던 혹은 기둥으로 쓰던 간에 역할을 한 다음에 이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즉 이게
사목처럼 된다는 게 이때는 노인 역할. 이 사람들 중에서도 이 노인들은 지혜가 풍부하고 상당히 어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활동성이라든가 보면은 약하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 가을까지의 어떤 모습이 일이라든가 모든 행동에 있어서 적극성을 가질 때가 요 가을까지예요. 그렇게 보시면 이제 갑목이 어느 정도 큰 틀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 갑목이, 자, 그럼 이제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 갑목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사주 틀에서 갑목을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책에 보면 뭐 그냥 갑갑하다 이렇게 써놓은 책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양이 갑이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상태에서 똑같이 키라든가 어떤 가지고 있는 영양 상태라든가 성장한 모습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일간의 주인공의 갑이 있을 때는, 옆에 갑이 있을 때 이것이 좀 더 잘 자라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사람으로 좀 체력이 강할 때는 내가 의지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갑갑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도움을 줄 수도 서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갑갑이 있을 땐 대체적으로 책에 보면 이 갑갑하다 이렇게 써놓은 책이 많아요. 근데 항상 이 물상이라든가 이 기운을 논하는 우리 이 역학에서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런 감을 잡는 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갑이 갑을 만났을 땐 꼭 갑갑하다만 보지 말고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살아있는 생목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또 사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갑 같은 게 생목이 됐을 때는 이때 이제 생산성이 있다는 거예요. 생산성. 사목은 상징적인 거지만 이제 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귀. 그 다음에 명예.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이 갑목이나 을목은 생목이냐 사목이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대체로 보면은 이 생목은 봄에서 여름까지 이렇게 다른 조건도 따라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땐 봄에서 여름까지가 생목이고 이제 가을 되면 서서히 숙살 기운이라고 그러죠. 그 바람이 불 때마다 살 기운이 있으면서 이제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기본적인 줄기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성장은 안 하겠다고 봐야죠. 겨울도 마찬가지로 여기 사목인 상태, 여기는 생목인 계절 이렇게. 뭐 크게 이제 그렇게 나누면 되고 여러 가지 영향은 많죠. 봄, 여름에라도 예를 들어서 뭐 햇볕이 없다, 혹은 물이 없다 그러면 이것도 뭐 말라 죽는 거죠. 그때 그렇게 되면 사목으로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목과 사목일 때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이제 사목과 사목일 때 죽은 나무와 죽은 나무일 때다. 그럴 때는 이제 정신적인 어떤 경쟁, 정신적인 생산적이 아니고 정신적인 어떤 상태에서 어떤 경쟁 상대가 된다는 거야. 같은 사목일 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정신적인 걸 논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같은 친구인데도 조금 이제 배운 사람들은 좀 티를 내죠. 김 선생 생각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돼? 또 이렇게 은근히 어떻게 쪼는, 쪼죠. 그거는 어떤 거냐면, 사목과 사목일 경우에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 생목과 생목일 때는 경쟁 상대지만, 생산적인 어떤 걸 가지고, 현실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논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목과 사목일 때는 이제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목이 목을 봤을 때. 그 다음에 간목이 을목을 봤을 때. 을목을 봤을 때. 간목 입장에서는 을목이 그렇게 도움이 잘 되질 않아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 간목이 이렇게 어떤 이게 자라는 환경이 바위 근처라든가 해변가에서 같은 바람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많이 강하게 불 때 있죠. 그럴 때는 이 을목이 이렇게 감고 올라갔을 때는 일종의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환경에 따라 다르니까요. 꼭 을목이 간목을 감고 올라가기 때문에 간목은 을목을 만나면 성장하는데 지장을 느낀다. 혹은 어떤 구속되어 있는 느낌처럼 나를 몸을 감고 올라가니까 방해를 받는다. 이렇게만은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을목은 간목을 만나면 좋아요. 이 상태가. 이걸 우리가 이제 등락개갑이라고 해요. 등락개갑. 네, 만들게요.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서는 간목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을목일간에서는 간목이 꼭 있어야 돼.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 겁재지만 겁재가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이 물상에서는 그 육친을 논하는 건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걸 빼고 자연의 모습으로 봤을 때 이제 그것을만 그냥 설명하면 좋은 모습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는 이 갑갑이 있을 땐 경쟁 상대가 되는데 갑이 있고 을이 있을 때 이때는 어떤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감나무예요, 감나무. 감나무 어차피 을목은 요 밑에서 자라죠, 작게. 그래서 밑에서 우엉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나무하고 우엉이 자라는 건 어떻게 돼? 빛이라든가 어떤 조건이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나무지만 서로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는 거지 경쟁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갑이 을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제 이 등락개갑의 조건도 진정한 을의 등락개갑은 간목이 이제 죽어 있는 상태고 을목이 생목인 상태에서 이걸 감고 올라갈 때 이게 진정한 등락개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목 입장에서 그 다음에 병화를 만난다. 이거는 완전한 정말 필수 조건이죠. 이 간목이 태양을 만나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기본적인 용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필요한 기운이야, 나한테. 용신이라는 건 나한테 꼭 필요한 기운. 간목한테 병화는 꼭 필요한 기운. 그런데 또 병화는 또 어떻게 돼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간목을 만나야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잖아. 즉, 이 병화는 빛을 쪼가지고 뭔가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게 병화, 보조 역할이잖아. 그러니까 간목이 꼭 있어야 돼. 병화한테는 간목이 있어야 되고, 간목은 병화가 꼭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상태, 병화. 그 다음에 간목하고 정화가, 옆에 정화가 있으면 요거는, 요 정화가 간목의 기운을 이렇게 끌어쓰려고 하는 기운이 있다는 거야. 정화 자체. 그렇기 때문에 요 자체가 이 정화는 나중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금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간목이 있고 정화가 있고 요 경금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 벽갑 인정이라고 해서 요 때는 이게 꼭 필요한 세트예요. 이렇게 한 세트. 정화 일간이 됐든 경금 일간이 됐든 간목 일간이 됐든 다 요렇게 꼭 필요하다는 거야. 즉 이 경금 자체는 아직까지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불을 만나서 내가 녹인 다음에 어떤 틀에 의해서 기본적인 도구를 만들든지 보석을 만들든지 뭔가 만들어서 완성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용금성기라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는 이 간목이 불을 타는데 이 간목의 이 큰 덩치를 그냥
이 정화에 이렇게 얹어 놔갖고는 이게 탈 수가 없잖아. 불이 꺼져 버리잖아. 그래서 이 감목을 이렇게 쪼갠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는 건 이 경금이 아직 보석이라든가 완성된 그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날카로운 면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톡톡 쳐가지고 이걸 쪼개서 장작을 만들어서 이 정화에 계속해서 자 이렇게 불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요거 이제 용광로라고 보시면 돼. 작은 용광로. 왜 시골에 가면 장날에 가면 그 대장간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요 자체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요게 불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 나무를 집어넣으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때 금을 넣어가지고 일정한 상태에서 꺼내서 그 다음에 두들겨가지고 또 큰 물에다 담그죠. 임수. 큰 물에다 담궈서 다시 또 열을 줘가지고 녹였다가 두들겨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담금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본 재료, 철이 아주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원리인데, 그래서 이 병화는 감목을 끌어쓰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화. 자, 그 다음에 이 무토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감목은 무토하고 잘 어울려요, 이렇게. 자, 이 무토 이렇게 태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감목이 이렇게 심겨진다는 거예요. 감목이 이렇게 심겨져, 이렇게.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 자체가 생산성인 땅이 아니고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땅이니까 우리가 돌을 다 끌어갈 때 들판으로 뭐 야산으로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높은 산.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높은 산에 올라가죠. 그거는 뭐냐면 이게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무토는 생산성은 없어요. 그런데 이 감목이 무토에 이렇게 높게 올라가면은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 정신적인 어떤 기운을 얻을 수 있고 접신도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경우는. 감목이 큰 산 위에 이렇게 또 우뚝 솟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주의 기운, 하늘의 어떤 비교해 봤을 때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이 저지되어 있는 것보다.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봤을 때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높이를 추구하는데 이때는 정신적인 어떤 레벨을 논할 때 쓰는 건데, 자, 이 감목은 무토를 만났을 때 신과 접신도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목이 기토를 만나면 요건 이제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생산성. 비옥한 땅이 되니까. 이때는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감목이 과수원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되는 부동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때 을목을 만났을 때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을 만나면, 감목이 경금을 만나면, 자, 요거는 조금 이제 계절을 좀 이제 대입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감목이 단순하게 경금을 만났을 때는, 이런 때는 경금이 감목을 우리가 보통 친다고 나오죠, 이렇게. 네. 치는 상태인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화가 있다. 화가 개입이 되면은, 자, 이 화가 개입이 되면은 이 경금은 어느 정도 조절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목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절단이 가능한데, 이게 화가 없을 때는 마구잡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무자비하게 감목이 상처를 입는, 깨지는 거죠. 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어렸을 때 감목이 자랄 때 엄마가 무자비하게 때리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왜 맞아야 되는지 설명을 안 하고 감정에 의해서 때리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애들한테 그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크면서 엄마에 대한 원망, 그 다음에 반항심. 네. 분명히 그때는 요 조절할 수 있는 화가 있어야지 경금이 조절력이 생겨서 둔탁한 힘보다는 쓸만한 어떤 도구로 되어 있을 때 이거를 잘 사용해서 감목에 상처를 안 준다는 거예요, 여건이.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감목이 이 여름에, 봄에 태어났을 때, 특히 초봄에, 인월 같은 때 태어나면요, 마른 봄인데 굉장히 쌀쌀하죠. 그때 요 경금은 쇠가 아니고
서리로 본다는 거야, 서리. 그러니까 인월이나 묘월, 진월 이렇게 해서 자꾸 일조량이 늘어나면서 기운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묘월 지나서 이제 묘월 지날 정도가 되면은 이제 서리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니까 그때는 서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 인월 같은 때는 서리가 올 수도 있다는. 그때는 햇볕이 쪼이면 정오쯤 되면은 서리가 녹아서 비 대신 같이 간목을 키울 수 있는 역할도 해준다는 거예요. 경금 입장에서. 그 다음에 간목이 신금을 만나면, 신금은 이제 완성품이고 여러 가지 의미를 쓰이죠. 뭐 보석도 될 수 있고, 예리한 칼, 뭐 가위, 그 다음에 전지가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신금은 이 간목한테 상처를 주는데, 간목한테 이 나무, 제대로 된 나무를 키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못 한다는 거야. 신금 자체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예금이라, 예리한 기운. 예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간목이 상처를 입는다.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임수를 만났을 때, 간목이 임수를 만났을 때, 자, 임수 자체는요, 이 간목이 보통 을목 아니고 간목인 경우는 물을 대체적으로 많이 끌어올리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정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수도관의 파이프처럼 이제 물을 쫙 빨아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너무 수량이 많기 때문에 간목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때 병화 같은 안 떠 있는데 물이 이렇게 수량이 많을 때는 이게 잘못하면 나무를 죽인다. 그래서 사목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목화시킨다는 거예요. 임수가 있을 때. 그래서 그럴 때는 실제로 작용력이 이렇게 좋지는 않다. 임수가 있을 때. 그럼 이제 괴수가 오면 어떨까요? 괴수가 오면은 자, 간목이 이제 괴수를 만나면 이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생목을 만들어주는군요. 나무가 간목이 잘 자랄 수 있게 생목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야말로 정확한 수생목이 잘 되는 거죠. 이게 또 이 괴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기 때문에, 예, 무리하지 않고 촉촉하게 젖으면서 햇볕이 있을 때는 제대로 자랄 수 있는 여건을 해서 임수는 이제 사목화시키는데 괴수는 생목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목 옆에 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을 때, 병화가 떠 있을 때요. 이럴 때는 이 햇볕을 이 태양이 떠 있는데 이 괴수가 있을 때는 괴수 자체가 여기 비가 되니까 이렇게 밑에서 내리는 거죠. 이런 경우는 햇볕을 맞기 때문에 간목한테는 자랄 수 있는 어떤 그 시기를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는 방해가 되는 거예요, 괴수가. 그래서 이 괴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괴수가 한겨울에는 눈보라를 본다. 눈보라. 가을에는 우박이나 서리 상태, 얼어있는 상태로 내리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이것이 그때는 이제 어느 계절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느 계절에 태어났을 때 이 괴수가 햇볕은 쪼이고 있는데 이게 봄의 상황인지 인묘진인지 사오미인지 신유술인지 해서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태양에 떠 있을 때 이 나무가 자란 상황이니까 이쯤 때쯤 좋겠죠. 사오미가 비를 맞고 자랄 수 있는 햇볕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증발되는 거 있기 때문에 완전히 햇빛을 가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은 일조량이 점점점 빛이 약해질 때니까 이때 비 맞으면 바로 어떻게 돼요? 이 나무가 기온이 떨어지니까 성장할 때 그렇게 활발하게 성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느 계절에 따라서 많이 이게 환경이 다른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걸 다 도입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너무 많으니까 큰 틀에서 이제 한번 그렇게 이제 지금 보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간목이
경금을 만났을 때, 특히 이제 가을에 만났을 때는 물상론에서는 이 간목이 어떻게 돼요? 단단하게 잘, 과일로 치면 익어가는 거고, 나무로 치면 이 나이테가 이렇게 돼요. 촘촘해지면서 단단하게 잘 자라는 이 상격의 나무가 된다는 거, 이때는. 가을에 경금을 만났을 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봄에 인묘진월에 이 경금이다. 이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는 서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나무를 이렇게 해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봄에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근데 봄에 일반적인 이론에서는 간목은 태어난 같은 계절이니까 봄에 태어나면 간목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때 이제 성장 개념이고, 물상에서는 이 가을에 경금을 만났을 때 이게 단단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상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간목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징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간목이 생목이냐 사목이냐에 따라 다르고, 병화는 꼭 있어야 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물상을 이렇게 좀 강의 들으시면서 시간 날 때 가까운 공원이라든가 주위에 낮은 산이라든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한 번 더 조금 더 이렇게 주의를 가지고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물상론이 훨씬 쉬워지고 사주고 배우는 게 보람을 느끼시고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간목 물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